안녕하세요. 당신의 기억을 온전히 함께하는 기억온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혼란 속에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슬픔을 채 돌볼 시간도 없이 생소한 절차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 막막한 마음,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도실 거예요. 아니, 왜 바로 장례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입건을 못 하는 걸까? 부검 꼭 해야만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 정말 당연한 겁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누구라도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장례 절차와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인께서 지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을 때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용어들을 먼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인사라는 말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병처럼 몸 안의 원인이 아니라 사고나 재해 같은 바깥의 요인으로 돌아가셨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사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좀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아직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장례 절차를 잠시 멈추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절차는 절대로 유가족분들을 의심해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고인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혹시라도 모를 억울한 점이 남지 않도록 국가가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대체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경찰이 현장과 주변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보고를 받고요. 여기서 부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타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이 서면 이제 장례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하는 공식적인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 사체인도명령서라는 서류를 기다리는 시간인 셈이에요. 이 서류가 바로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모시고 입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열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비로소 진짜 장례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부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가족분들에게나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부검을 하게 될까요? 보통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혹시라도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검사가 최종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부검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의문도 남기지 않기 위한 절차인 거죠. 만약 부검이 결정되면요, 고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모셔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장례 일정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이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일정을 다시 잡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검이 고인의 몸에 또 한 번 상처를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단 하나의 의문이나 억울함도 남기지 않으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말 최선의 노력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당장 챙길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먼저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발급받는 사망 진단서랑은 좀 다른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사가 끝나면 사체 검안서라는 서류가 나옵니다. 앞으로 사망 신고라든지 모든 행정 절차는 바로 이 사체 검안서가 기준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챙기실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당 경찰관 분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서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둘째, 주변에 부고를 알리실 때는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바뀔 수도 있다고 꼭 한마디 덧붙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발인 날짜를 미리 정해두기보다는 검사님의 허가가 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혼란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마음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고인을 존중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질문들이 때로는 너무 날카롭고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절대 가족분들을 탓하거나 의심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꼭 필요한 절차일 뿐입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시는 대로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이 과정을 가장 순조롭게 만들 방법입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을 잘 거쳐서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또 가장 진실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슬픔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데 이런 낯선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하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곁에 있는 장례 지도사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기대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바로 옆에서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너무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